자, 앞서 전해진 대로 공수처가 해병대원 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출석하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네, 관련 내용 백승문 변호사, 장현주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백 변호사님, 일단 네. 김계환 사령관을 나오라고 한 거는 어느 정도 수사가 진행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최근에 이제 유재원 법무관리관을 14시간, 12시간 이제 2회 조사를 했고요. 예. 일단은 이제 사안의 핵심에 관련된 조사로 진행이 되고 들어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일단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같은 경우는 뭐 해병대 수장이고요. 그렇죠. 일단 박정훈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이종섭 당시 장관에게 이 당시 수사 결과 과정을 보고하는 과정에서도 배석을 했었던 인물이고 그리고 원래 이제 다음에 이 수사 결과에 관련해서 언론 브리핑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 언론 브리핑을 이종섭 장관의 지시로 보류하는 데 관여했다라고 지금 일단 의혹을 받고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예. 일단은 2월에 이제 박정훈 대령의 지금 소위 항명죄 재판 과정에 이제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예, 네. 그 당시 이종섭 장관의 보류 지시가 없었다면 이 사건은 정상적으로 경찰로 이첩됐을 것이다라는 진술까지 했었고, 네네. 그리고 또 박정훈 대령이 이제 그 진술 과정에서 보면 이 김계환 이제 해병대 사령관이 VIP의 경로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다. 뭐 수사 결과를 들은 VIP가 경로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라는 진술을 한 바 있기 때문에 예.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사 외압 의혹이나 윗선의 관여를 윗선이 어디까지 관여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키맨이고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좀 일단은 공수처에서 수사를 좀 이어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유 법무관리관의 어쨌든 예. 윗선에 대한 소환 조사가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제대로 진행이 되려면 검찰이 이제 중요한 증거물을 좀 확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증거물을 확보해야 되나요? 그렇죠.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볼 예.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이제 실무자들의 자백을 받아내는 겁니다. 결국 윗선을 수사하기 위해서라면 실무자들의 자백, 그러니까 위에서 상급자가 시켰다든지 뭐 네. 지시를 받고 했다든지 이런 자백을 받아내게 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윗선으로 바로 수사를 이어갈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러나 자백을 하지 않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실무자들이 진술을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예. 당연히 객관적인 증거 자료들이 필요할 텐데요. 이때 중요한 것이 압수수색 분석입니다. 그동안 이제 공수처에서 디지털 포렌식을 거쳐왔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예. 뭐 휴대폰이라든지 각종 이제 PC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나온 디지털 증거들 속에서 뭐 각종 뭐 상급자와 주고받은 메시지라든지 보고를 했던 문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실무자들의 자백은 없더라도 객관적으로 보고도 했고 또 지시를 받았다라는 정황들이 추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도 증거로 사용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유재원 법무관리관 구속영장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네. 그거 어떻게 보세요? 저는 가능성이 꽤 높다고 그렇습니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14시간 조사 이후에 조사 과정에 어느 정도 미흡한 부분이 이제 확인이 돼서 또 12시간 추가 조사를 이어간 건 아니겠습니까? 예. 유재원 법무관리관 같은 경우 이 사건의 핵심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박정훈 대령이 수사 과정에서 이 지금 최상병 사망에 관련된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조사 결과 같은 것들에서 일단 혐의자고 혐의 내용 좀 바꿔라 예. 이런 지시를 했다고 알려져 있고 또 해병대 수사관이 이제 경찰에 사건 자료를 넘겼죠. 네네. 뭐 해병대 수사단이 이제 수사 권한이 있냐 없느냐는 이제 좀 변론으로 하더라도 이 수사 자료를 이제 경찰로부터 회수해 왔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제 압수수색 영장 없이 회수를 해왔는데 이 과정에서 혹시 대통령실과의 관련성이 있는 것 아니냐. 그 당시에 회수 당일날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과 어쨌건 통화 내역이 있습니다. 예. 어떤 내용의 통화를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수사 소위 외압 의혹을 인정이 된다라면 밝힐 수 있는 핵심 인물이기 때문에 공수처 입장에서는 지금 유재은 법무관리관을 그냥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계속 이어가는 것은 여론으로부터도 질타를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영장 청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그런데 얼마 전에 공수처장이 새롭게 임명이 됐습니다. 지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를 두고 민주당에서는 공수처장 지명 시점 두고 특검 방어용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당내에서는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원론적인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예. 왜냐하면 공수처장이 아시다시피 초대 공수처장 김진우 공수처장 임기가 1월에 만료가 되고 그러니까요. 그 이후에 3개월 동안 공석이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뭐 공수처에서 이 최상범 관련된 이 어떤 수사들이 좀 지지부진한 것 아니냐라는 여러 또 질타도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민주당에서 뭐 최상병 특검 얘기를 하기 시작하니까 공수처에서
그중에서도 지금 수사도 어느 정도 속도가 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서 공수처장이 지명된 것이 혹시 특검 방어용이 아니겠느냐라는 분석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는 원론적인 단계인 것 같고 다만 공수처장에 대해서 인사청문회는 또 5월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인사청문회도 그리고 이 특검법에 관련된 것도 5월 내에 다 처리를 하겠다라는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 이야기도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한 아파트 주민이요, 차량으로 주차장 입구를 6시간 넘게 막아서 다른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일 네. 또 발생을 했습니다. 이게 못 치운 거예요? 안 치운 거예요? 못 치운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함부로 치울 수가 없습니다. 현행법상으로는. 오, 지금 말씀하셨던 예. 것처럼 29일에 이제 한 아파트 저 주차장 입구에 네네. 30대 남성이 새벽 5시부터 저렇게 주차장 입구를 차로 막아버린 거예요. 아이고. 그럼 저 어떻게 나가나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인도 보도 블록을 통해서 나가고 그러니까 아침에 출근하려던 이제 저 주민들이 네. 완전히 극심한 교통문제를 난리가 빚을 났겠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럼 당연히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경찰이 왔는데 저 차를 못 뺍니다. 왜요? 사유지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게 원래 저런 문제들이 최근에 여러 차례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 국회에도 주차장법 개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경우 이제 강제 견인 조치를 할 수 있게 만든 것인데 지금 그게 국토위에 계류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런 것이야말로 어찌 보면 민생 법안이라고 할 만한데요. 네. 근데 그래서 일단은 저 남성 같은 경우 굳이 처벌을 한다면 업무방해 혐의 정도가 인정이 될 텐데 네. 그것도 적극적으로 제대로 검토를 해봐야 된다는 게 경찰의 입장이기 때문에 예. 사실 저걸 물리적으로 막을 방법이 현재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현재 저런 걸 해결할 방법이 없네요. 네. 자,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